이번 시간에는 코스의 정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코스의 정리는 실변수 함수에 대한 미분적 분학의 기본 정리에 해당되는 거죠. 복수 함수에 대한 미분적 분학의 기본 정리가 코스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코스의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전에 아주 특별한 경우에 코스의 정리를 증명하겠습니다. 자, 보조 정리를 보면 직사각형 R, R이 이 직사각형 이 영역입니다. 이 R을 포함하는 영역에 정의된 함수 F와 또 직사각형의 둘레를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단순 닫힌 경로 감마에 대해서 감마 위에서 F가 미분 가능할 때 감마에서 F를 선적분하면 값이 0이 된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단순 닫힌 경로에서 함수 f의 원시 함수가 존재하면 미분적 분학의 기본 정리에서 이 선적분이 0이 된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코스의 정리에서는 f가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만 있으면 이 선적분이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경로는 조각마다 매끄러운 곡선을 우리가 경로라고 하겠습니다. 자, 한번 증명을 보겠습니다. 자,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맨 먼저 이 직사각형 R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직사각형을 정확하게 4등분을 해서 각각의 작은 직사각형을 R1, R2, R3, R4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작은 직사각형의 둘레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단순 닫힌 경로를 각각 감마1, 감마2, 감마3, 감마4로 놓겠는데 그러면 감마에서의 F의 선적분은 그 감마1에서의 선적분과 감마2에서의 선적분과 감마3에서의 선적분과 감마4에서의 선적분의 합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마 1에서의 이 선적분을 보면 감마 1에서 선적분할 때 이 부분 바깥 부분에서는 이 아래에서의 선적분과 일치가 되고 이 부분을 보면 감마 1에서의 선적분은 감마 2에서 보면 감마 1에서는 위에서 밑으로 가면서 선적분을 하는데 감마 2에서는 밑에서 위로 가면서 선적분을 하죠. 그래서 이 겹치는 부분에서 이 선적분이 서로 상쇄가 돼서 0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도 감마 1에서의 선적분은 이리로 가면서 선적분을 하는데 감마 4에서의 선적분은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선적분을 하죠. 여기서도 이 선적분이 상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도 감마 2에서의 선적분과 감마 4에서의 선적분이 서로 방향이 반대 방향에서의 선적분이기 때문에 상쇄가 되고 이 부분도 같이 상쇄가 되죠. 그래서 이쪽 부분의 선적분은 이 가운데 부분은 다 상쇄가 되고 바깥 부분만 남게 되는데 이 바깥 부분은 감마에서의 선적분과 같게 되죠. 그래서 감마에서의 선적분은 이 4개의 선적분과 같습니다. 따라서 감마에서의 선적분의 절대값은 이 4개의 선적분을 절대값한 것을 합한 것보다 작거나 같게 되죠. 이런 부동식을 얻는데 오른쪽에서 이 4개의 선적분의 절대값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값이 가장 큰 것을 하나를 선택해서 만약에 이 부분이 가장 값이 크다. 그러면 그때 해당되는 그 직사각형을 R1이라고 놓겠습니다. 이거라면 즉 이 R2 직사각형을 R 가로 1이라고 놓고 그 둘레를 나타내는 경로 감마2죠. 그것을 감마 가로 1이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4개 값 중에서 가장 큰 거니까 자, 이 감마 가로 1에서의 이 선적분의 절대값은 이 오른쪽 이것의 선적분에다가 4분의 1을 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게 되죠.
자, 이것을 4배, 이 값을 4배 한 것은 이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등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직사각형을 이렇게 4등분을 해서 이런 부등식을 얻는데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겠습니다. 위에 가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감마 R1, R 가로 1 여기서 같은 과정을 반복을 해서 R 가로 2를 얻게 되고 그때 그 경로 감마 가로 2를 얻게 되면 그러면 위에서 감마 가로 2에서의 선적분의 절대값은 감마 1 가로 1에서의 선적분의 절대값의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죠. 그런데 감마 가로 1의 선적분의 절대값은 감마에서의 선적분의 절대값의 4분의 1승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런 부등식을 얻습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면 자연수 n에 대해서 이제 직사각형 r 가로 n이 나오고 그 둘레를 나타내는 경로 감마 n이 나오는데 이 감마 가로 n에서의 이 선적분의 절대값은 원래 감마에서의 선적분의 절대값 곱하기 4n분의 1승보다 크거나 같죠. 이런 이제 부등식을 얻게 되는데 그러면 이때 우리가 그 닫힌 집합 r 가로 1, r 가로 2 이렇게 점점점에 대해서 r 가로 1은 6a이고 그 다음에 이것들은 점점점 이렇게 작아지죠. 이때 성립하는 그 정리가 있었죠. 칸토르 교집합의 정리에서 r 가로 n이 자연수일 때 이것의 총 그 교집합은 공집합이 아니다는 게 칸토르의 교집합의 정리인데 근데 이것은 크기가 계속 작아지기 때문에 한 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각형을 계속 줄여나가면은 결국 어떤 한 점으로 가게 되겠죠. 자, 이런 준비 단계를 거쳐서 이제 우리가 뭘 보려고 하는 거였냐면 감마에서의 이 선적분이 값이 0이 된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자, 임의의 양의 실수를 엡실론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조건에서 f가 미분 가능하므로 특히 f는 점 G0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G0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이 변화율이 G가 G0로 갈 때 이 극한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극한의 그 정의를 적용을 하면 주어진 입실론에 대해서 어떤 델타가 존재해서 G에서 G0까지 그 거리가 델타보다 작고 0보다 크면 이 값, 이 변화율이 이 극한, 이것과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다는 거죠. 이게 극한의 정의입니다. 따라서 이에 위 의식에 의해서 G가 G0까지 거리가 델타보다 작고 0보다 크면 그 위쪽 결과를 넣었는데 여기에서 양편에 G-G0를 곱하면 이 식이 됩니다. 자, 이 식에서 우리가 지금 이 함수를 보면 변수가 G이고 나머지는 다 상수인데 이 함수를 미분하면 이 함수가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쪽 부분에서 마이너스를 묶어내서 바로 이 부분인데 바로 이 부분에 원시함수가 존재를 하죠. 원시함수가 존재를 하니까 이 닫힌 곡선에 대해서 이 함수의 선적분은 0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게 0이 되니까 이제 계산을 하겠는데 자, G0에서 앞에 그 델타에 해당되는 중심이 G0고 반지름이 델타인 열린 원판을 생각을 하면 그러면 n이 충분히 크면 이 곡선 가로 n의 이 곡선의 상이 다 이 열린 원판 안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마 가로 n의
함수에서의 선적분의 절대값을 계산을 하면 여기서 앞에서 이 부분이 값이 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값이 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대로 넣어줬고, 그러면 이 적분은 선형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적분하는 함수들은 이렇게 서로 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합해졌는데, 이 선적분의 절대값은 그 함수의 절대값을 곡선의 길이로 선적분한 것보다 작거나 같죠. 근데 위에서 이 부분이 엡실론 곱하기 g-g0의 절대값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보다 작습니다. 여기가 작죠. 그리고 이제 곡선의 길이에 대해서 이렇게 선적분을 한 것이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 곡선을 이 감마 가로 n을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서 이제 g는 감마 t죠. g는 감마 t여서 g는 이 곡선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g0은 이 직사각형 안에 이미 어떤 점인데, 그러면 여기서 g-g0의 절대값은 바로 이 길이인데, 이 길이는 이 직사각형의 이 대각선의 길이보다는 작거나 같죠. 그래서 이것은 대각선의 길이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엡실론 이렇게 있고, 이 값이 이 상수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 값을 이제 뺀 나머지 부분은 이 곡선의 길이입니다. 이 곡선의 길이는 바로 이 직사각형의 둘레죠. 그래서 이 둘레. 그래서 이 값은 이 엡실론 곱하기 dn 곱하기 ln 이것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만들 때 이 직사각형을 그 4등분하고 4등분 할 때, 한 번 4등분을 할 때 이 대각선의 길이는 원래 것의 반절이 되죠. 4등분을 하는 거 대각선은 그 반절이 됩니다. 둘레도 이 4등분해서 만들어진 이 직사각형의 둘레는 원래 둘레의 반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n번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얻어진 그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원래 대각선 나누기 2의 n승이죠. 그 다음에 둘레도 원래 둘레 나누기 2의 n승이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엡실론 곱하기 dl은 원래 직사각형 아래 대각선과 둘레 나누기 4의 n승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감마에서의 선적분의 절대값은 감마 가로 n에서의 선적분의 절대값 곱하기 4의 n승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선적분은 4의 n승 곱하기, 그 다음에 앞에서 이것은 이것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으면 4의 n승은 상쇄가 되면 이 값은 엡실론 곱하기 d의 l이죠. 여기에서 엡실론은 임의의 양수에 대해서 성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양수에도 성립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선적분은 복소 상수입니다. 그래서 임의의 양수에 대해서 성립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값이 0일 때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감마에서의 선적분이 0이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주 특수한 형태에서 코스의 정리를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코스의 정리를 증명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영역 D가 단일 연결 영역입니다. 이게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고, 단순 닫힌 경로는 조각마다 매끄러운 곡선이라고 그랬죠. 단순 닫힌, 그래서 이제 시작점, 닫힌 경로니까 시작점과 끝점이 같고, 단순이니까 중간에 서로 겹치지 않습니다. 경로에 대해서 F가 미분 가능하면
그러면 감마에서의 이 선적분은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코시가 맨 처음 이 정리를 발표할 때는 그 조건에 F'이 연속이라는 조건을 붙여서 증명을 했는데 그 후에 프랑스 수학자 그루사가 F'이 연속이라는 조건을 제거하고 증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이 코시의 정리를 코시 그루사의 정리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 정리를 한번 증명을 하겠습니다. 자, 앞에 정리에서 직사각형인 경우에 감마가 직사각형이 둘 대인 경우에 감마에서의 선적분은 0이 된다는 것을 밝혔는데 그 말은 이 직사각형인 경우에 이 감마 1에서 이렇게 선적분에 들어가나 또는 감마 2에서의 선적분에 들어가나 이렇게 들어가나 이렇게 들어가나 감마 1에서의 선적분이 감마 2에서의 선적분과 같다는 게 바로 이 닫힌 곡선에서의 선적분이 0이라는 것과 같은 말이 되죠. 이 경우에 감마는 감마 1 빼기 감마 2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같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직사각형에서의 선적분이 0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의견에 거쳐서 그래서 거치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영역에서의 코시의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함수 f에 역도함수, 원시함수가 존재함을 보일 겁니다. 우리가 원시함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선적분이 닫힌 곡선의 선적분 0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함수가 존재함을 보일 건데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 영역에서 W0을 고정을 할 겁니다. W0을 고정을 하면 그러면 그 영역의 임의의 점에 대해서 W0에서 G까지 경로를 생각을 하는데 이때 이 경로는 수직선분과 수평선분으로 연결되는 이런 경로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의 정리가 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 때 선적분 값이 같죠. 이걸 좀 더 확대하면은 이렇게 한 번 겹치는 거 아니라 여러 번 겹칠 때도 수직선분과 수평선분으로 이루어진 경로에 대해서 시작점과 끝점이 결정이 되면 그것은 이 경로가 다른 경로가 오더라도 시작점과 끝점이 같으면 이 선적분은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조 정리가 바로 그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문자 F를 고정된 G0에서 지금 임의의 G까지 있는데 G0에서 G까지 수평선분, 수직선분으로 이루어지면서 G까지 도달했을 때 이 선적분을 FG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보조 정리에서 F는 경로에 상관없이 독립이기 때문에 잘 정의가 된 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영역 D에서 임의의 점 G0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려는 것은 앞에서 정의가 된 이 F 함수에서 G0에서의 F'이 FG0임을 보여서 이게 이제 그 주어진 함수의 원시함수라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G0를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 R을 아주 작게 잡아서 이 열린 원판이 이 영역에 다 들어가게 아주 작은 영역을 잡읍시다. 그리고 이 열린 원판에 임의의 점 G를 택합시다. 그러면 G 빼기 G0분의 FG 빼기 FG0 이거는 FG는 정의에 의해서 G0에서 G까지
수직 수평선으로 연결하는 그 곡선에서의 선적분이고 FG0는 W0에서 G0까지 수직 수평선으로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를 뺀 것은 바로 G0에서 G까지 수직 수평선으로 이루어진 선적분과 같죠. 근데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임의의 G0에서 G까지 수직 수평선으로 이루어진 곡선 임의의 것을 택하면 되지만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곡선 중에서 경로가 가장 짧은 것을 우리가 감마 2라고 놓겠습니다. 감마 2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 가정에 의해서 F는 G0에서 미분 가능하므로 FG0 상수 더하기 그 다음에 1차항 G0니까 G-G0 곱하기 F'G0 더하기 이제 5차항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2의 G0에서 값이 0인 그런 G0에서 연속인 함수 2가 존재한다는 게 F가 G0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앞에서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돼서 이걸 계산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극한이 G가 G0로 갈 때 F G0가 됨을 보이려고 하는데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이게 상수니까 이 적분한 거, 선적분한 거 지금 이게 들어갔습니다. 이 상수 빠져나가면은 바로 그 선적분 1 곱하기 선적분한 게 G-G0가 되니까 이게 됩니다. 이건 상수고. 그래서 이 값이 지금 이 값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제 F 크사이 빼기 F G0는 앞에 식에서 여기에서 이거 G가 크사일 때 여기에서 여기를 뺀 건데 여기에서 여기를 뺀 게 바로 이게 되죠. G 대신에 크사이가 들어간 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됩니다. G 대신에 크사이가 들어가고 이렇게 된다. 이때 자, 이 부분에 이 앞부분의 이 선적분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대문자 G의 미분이 G이면 우리가 감마에서의 G의 선적분은 G의 B 빼기 GA 끝점에서 GA GA가 아니라 G 감마 B죠. G 감마 B, G 감마 A 에서의 선적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대문자로 이렇게 놓으면 이것을 갖다가는 이것의 도함수를 구해보면 계산해보면 변수가 여기에 있고 여기 있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이건 이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바로 주어진 이 부분이죠. 따라서 자 이것을 선적분한 것은 이 감마의 끝점에서 G의 끝점에서 G의 시작점을 뺀 것과 같으니까 자 이것의 끝점이 G이고 시작점이 G0 근데 G0를 넣으면 이게 0이 됩니다. 이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이게 선적분하면 이게 G0가 되죠. 그래서 이거 선적분한 값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선적분한 값을 계산할 수 있고 이 뒷부분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앞부분은 이제 G-G0를 나누면 이렇게 얻어지고 뒷부분은 이렇게 얻어지는데 근데 이 뒷부분에 한번 절대값을 보면 우리가 자, 이 절대값은 이 안에 절대값 붙인 것을 곡선의 길이로 나누는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은 이 크사이가 곡선이 이렇게 갈 때 곡선 위에서 움직이는 이 점입니다. 크사이가. 그런데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때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이 되죠. 따라서 이 부분의 절대값은 1보다 작습니다. 이 부분의 절대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서 1보다 작게 되고 그래서 이 등식을 넣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G가 G0로 갈 때 이게 0에 가까워지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이 극한, G가 G0로 갈 때 극한을 보면 이 값이 0에 가까이 되니까 이 부분이 이제 사라지고 이 부분만
살아남는데, 그런데 이 부분도 지가 지제로로 갈 때 0이 되죠. 따라서 이 극한이 여기서 여기 뺀 게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대문자 F의 지제로에서의 미분 계수가 F 지제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코스의 정리가 증명이 됐습니다. 우리가 코스의 정리 증명 과정에서 코스의 정리가 이제 증명이 됨으로써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단일 영역에 D가 주어져 있을 때 여기에서 정의가 되는 미분 가능한 함수와 그 다음에 단일 영역에 지제로가 주어져 있을 때, 그럴 때 영역에 놓인 임의의 G에 대해서 우리가 대문자 F 이 함수를 정의를 하는데, 경로 FG는 G0를 출발해서 G에 도달하는 이런 경로가 주어지면, 그러면 이 선적분은 이 경로가 다른 경로가 되든지 항상 시작점과 끝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함수가 잘 정의가 되고, 이 함수의 도함수가 원래 F함수라는 사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 정리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